미션 임파서블의 8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맺기 위해 에단 헌트는 그렇게 많은 날을 달려왔던 걸까요? 참으로 많은 감정이 교차했던 영화였네요. 그럼 바로 영화를 살펴볼까요? 파이널 레코닝은 여태 개봉했던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7편이었던 데드 레코닝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영화이기에 스토리만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방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겠다는 의지, 모든 시리즈를 망라하는 만큼 이렇게 긴 러닝타임은 그에 걸맞는 대서사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길게 그럼에도 많은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해야 돼서 그에 맞는 전개가 편의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편을 기준으로 팀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및 본부 설득, 알래스카 좌표 탐지, 단독 잠수로 포드코바 확보, 가브리엘 추적, NTT 파괴로 각각마다 예상과 다른 사건들이 함께 발생하니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 만큼 빠른 해결이 요구되기에 특정 인물들의 초인적인 능력 또는 우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 대통령의 비호 아래 미군의 도움을 받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그간 임무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나아가 회사에 의해 추적을 받아 나홀로 해결해야 했던 과정이 없어졌다는 게 위안이 되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긴 러닝타임이었지만 이야기의 밀도가 적어 보이고 편의적으로 진행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시리즈에 남았던 대부분의 설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에리카의 말과 함께 나오는 수많은 장면들을 통해 그간 있었던 사건들을 훑는데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7편을 포함해 특히 1편과 3편의 내용이 인상적으로 다뤄집니다. 먼저 랭글리에 위치한 CIA 본부에서 NOC 명단을 빼냈던 에단의 모습, 공중국의 액션으로 시리즈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었던 순간이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전에 희생된 윌리엄 덜로에게 놓였던 크리거의 칼, 그가 알래스카로 보내졌던 이유를 만들었으니 28년 만에 등장해 에단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행복을 깨달아 더 나은 사람이 된 덜로의 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짠한 여운을 주더라고요. 자신이 원치 않았던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지키고자 나서는 모습은 그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설정으로 등장했지만 용도를 몰랐던 3편의 토끼발도 NTT에 관련된 코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반갑기도 또 놀랍기도 하니 이야기에서 멀어졌던 내용들을 챙기며 시리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쯤 되니 딱 한 사람이 더 나와 도움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레미 레너가 맡았던 윌리엄 브렌트입니다. 우연찮게 에단과 엮이며 현장 요원이자 정보 분석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블의 호크아이로 인해 아무런 언급 없이 시리즈에서 사라졌는데 마블에서 입지가 멀어진 만큼 특히 기회가 된다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남겼던 만큼 간접적이나마 도움을 주는 역할로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물론 큰 부상의 여파가 남아있었지만요. 개인적인 아쉬움은 뒤로하고 등장했던 인물들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보면 본편에서 대통령으로 등장했던 에리카 슬로는 6편에서 CIA 국장으로 나와 내통한 임무를 찾기 위해 통제 밖에 있는 IMF를 강하게 불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No one comes between you and that plutonium. Not Hunt, not his team, not anyone. 그러나 배신자는 오히려 CIA에 있었고 에단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를 신뢰하게 되죠. 대통령으로서 그에게 직접 임무를 내린 것도 그를 믿고 선제 타격을 하지 않은 것도 일련의 사건을 겪었던 유대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이었기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와 함께 모든 시리즈에 개근했던 빅 레임스, 루터 스티켈, 언제나 에단을 서포트했던 그였기에 이번 작품에서의 작별은 참 큰 여운을 남겨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함께 모든 임무를 완수한 기억이 있었기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통해 작별의 감정이 더욱 짙게 전달됩니다. 7편의 데드 레코닝에서 등장한 캐릭터들은 본편을 통해 캐릭터의 이유를 찾아갑니다. 먼저 팀에 합류한 테오드가 제스퍼와 함께 에단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에 투입됐으나 번번이 놓쳤을 뿐 아니라 절박한 그를 보며 나름의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의문을 가졌던 인물이었죠. What if he had a good reason? Who? Hunt. 작은 불씨는 금세 큰 불로 번지니 그가 팀에 합류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드가와 함께 에단을 잡으려는 제스퍼, 그의 정체도 1편의 배신자 짐 펠프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짐 펠프스는 원작 드라마에서 에단 헌트의 포지션에 있는 인물로 아주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미션 임파서블 1편이었으며 유일하게 드라마에서 가져온 캐릭터로 모습을 보였었죠. 물론 이 캐릭터는 드라마의 이미지를 가지고 반전의 효과를 주기 위한 설정이었기에 원작 드라마의 배우들에게 거센 지탄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정의로운 캐릭터였기에 제스퍼에게 에단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작전 실패 시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설정이 있어 The Secretary will disavow all knowledge of your actions. 이것이 그를 추적하는 숨은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소매치기로 에단과 엮여 선택을 제안받은 그레이스, He also said you would offer me a choice. 에단과 싸웠지만 목숨을 건져 관계가 틀어진 파리까지 And you'll tell Ethan Hunt everything you've learned because he spared your life. 각각마다 행동의 동기를 만들어주어 이야기 속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엔티티는 인공지능으로서 그간 상대했던 적들과는 차별화된 지점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던 에단의 팀이었기에 보고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엔티티는 각각의 장소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는 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으며, 나아가 전 세계 그 어느 곳의 정보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정보의 우위에 있는 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가브리엘과 갈라서면 엔티티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에단의 손놀림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했으니 둘 사이의 갈등이 생긴 것은 짐작할 수 있겠으나, 그 덕분에 실체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아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아날로그와 물리적인 영역에서 활약했어야 하는 만큼 디지털이 개입하지 못하는 환경은 빌런에게 무대를 제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에단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엔티티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29년 총 8편의 이야기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화면에 담지 못한다면 관객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철학으로 항상 앞장섰던 톰 크루즈. 그 긴 시간만큼 모르는 사람들을 지켜준, 또 그런 경험을 볼 수 있게 해준 배우와 제작진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네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